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그 묘한 박탈감의 원인.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근육이 눈에 띄게 잘 붙고 다른 사람은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지 그 과학적인 진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나는 막 얼굴 시뻘개져서 끙끙대면서 겨우 하나 되는데 저쪽에서는 누가 되게 여유롭게 뭐랄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근육이 막 쑥쑥 자라는 그 모습? 이거 진짜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난 완전 오른쪽인데? 하고 노력하는 자에 가깝다고 느끼셨다면 절대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뒤에 숨겨진 아주 명확한 과학적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해보죠. 이 모든 질문의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고 태어나는 거, 바로 우리 몸의 고유한 유전자, 즉 근육 설계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해하려면 먼저 벽돌부터 봐야 하잖아요. 우리 근육에서 바로 그 벽돌 역할을 하는 게 이 근섬유라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근육의 힘,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이 근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속근이랑 지근. 근데 여기 폭풍성장 포켓몬이라는 비유,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속근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힘을 내고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해서 보디빌더들한테는 거의 꿈의 섬유 같은 거죠. 반면에 지근은 마라톤 선수들처럼 지구력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는 속근이, 마라토너는 지근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것처럼 여러분의 유전자 속에 이 섬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동에 재능이 있을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섬유를 더 많이 가질지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속근 비율이 높은, 말하자면 헬스 금수저로 태어나는 셈이죠. 이것만으로도 보디빌딩의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전적 요인, 바로 마이오스타틴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근육 성장의 브레이크 페달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근육이 막 끝도 없이 커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여기서 또 한 번 유전자의 불공평함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이오스타틴 수치가 선천적으로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레이크가 거의 없는 스포츠카처럼 근육이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그냥 타고난 거예요. 진짜 부럽죠? 자, 지금까지 설계도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근육을 짓는 내부 공사 현장, 즉 우리 몸의 성장 스위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화학적 메신저, 바로 호르몬이 등장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을 근육을 짓는 공사 현장의 현장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야, 지금부터 근육 더 지어! 라고 우리 몸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요, 단순히 현장 감독이 많다고 공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일꾼들, 즉 근육세포가 그 감독의 명령을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걸 바로 수용체 민감도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아무리 호르몬이라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우리 근육세포에 들을 귀, 그러니까 입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 민감도 역시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엄청난 조연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헌신적인 응급구조대이자 근육 복구팀인 위성세포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막 빡세게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때 이 위성세포들이 삐뽀삐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근육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구팀의 반응 속도나 효율이 유전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회복과 성장이 거의 빛의 속도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번에는요, 실제 근육량과는 좀 별개로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운동해도 몸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지 그 시각적인 차이를 만드는 해부학적인 요인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육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중간 부분, 이걸 근복이라고 하고 뼈에 붙는 부분을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의 비율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근복이 길고 힘줄이 짧으면 이두 운동을 했을 때 팔의 근육이 꽉 들어찬 듯한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오죠.
반대로 근복이 짧으면 똑같은 양의 근육을 채워도 어딘가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격 구조, 특히 이 쇄골의 너비는 근육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캔버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 깡패, 태평양 어깨 있잖아요. 사실 이건 타고나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뼈대 자체가 넓으면 그 위에 근육을 조금만 얹어도 훨씬 더 당당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나는 그냥 틀렸구나 하고 좌절하셨나요? 잠깐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훈련하기 위한 전략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유전자가 내비게이션처럼 추천 경로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갈지는 결국 운전대를 잡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 몸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이 잘 안 찌는 외배업이라면 고중량 운동과 함께 남들보다 의식적으로 더 많이 먹어야 하고요. 반대로 지방이 잘 붙는 내배업이라면 근육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식단 관리랑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유전자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 유전자는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받은 카드패와 같아요. 하지만 어떤 카드를 받았든 그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이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최고의 패를 보여줄 시간입니다.